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이고 1년 반 만에 국내에 착륙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와,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어요. 이런 날에 꽃놀이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바다에 안 가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인피니티 Q30S입니다. 지난 서울 모터쇼에서 보고 와, 예쁘다, 빨리 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Q30은 201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이고 1년 반 만에 국내에 드디어 상륙을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해치백 같은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키가 좀 커요. 그리고 지난번에 크로스오버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차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차의 정체를 밝혀주실 박기돈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포맷으로 가는 거야? 편집장님, 도대체 이 차의 정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정체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돋보기를 들고 살펴봐야 되나? 자, 크로스오버라는 게 사실 정체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이거랑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다 보니까 뭐 정체를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 차는 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출생의 비밀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사이즈에도 뭔가 또 비밀이 있고, 기존에 이런 해치백에서 약간 SUV와 접목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완전히 크로스오버 아니면 또 오프로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좀 아니고,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는 재원표를 살펴보면 핫해치의 혈통도 또 조금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차의 정체가 뭔지 사실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게 오늘 이번 시승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대목이 과연 이 차의 정체는 뭐냐라는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따져보면 여러 경쟁 모델들이 나타날 것 같고, 그 속에서 이 차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게 아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출생의 비밀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그동안 인피니티는 그 벤츠랑 협업을 하면서 벤츠 엔진을 자주 갖다 썼어요. 주로 이제 2.2 디젤 엔진을 많이 썼거든요. 국내에도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이제 Q50 2.2 디젤 같은 경우에 벤츠에서 가져온 엔진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플랫폼을 통째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벤츠 A 클래스의 플랫폼을 그대로 갖고 와서 리디자인으로 차를 만든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건가? 자, 그게 이제 물론 좋은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 뭐 그 듣보잡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적어도 벤츠에서 갖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서로 협업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개발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텐데, 근데 기존에 어떤 인식이 있었느냐 하면 그냥 껍데기만 바꿨다. 차는 똑같은데 껍데기만 바꿔서 새 차라고 내놨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좀 예전의 인식이고, 요즘은 플랫폼 공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산업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걸 가지고 흠잡을 그럴 정도는 아니죠. 특히나 그 벤츠 A 클래스는 아무래도 차가 컴팩트한 해치백인데도 벤츠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중후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뽑아내면 이걸 뭐 나쁘다고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혈통의 그 출생의 비밀은 벤츠 A 클래스 갖고 왔더라. 그래서 사이즈 면에서도 휠 베이스가 2700mm예요. A 클래스 2700mm, 아반떼 2700mm, 그렇죠. 산타페도 2700mm, 또 뭐가 있었지? 뭐 2700mm 휠 베이스들을 가진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차도 딱 그 사이즈에 들어 있어서 근데 이제 A 클래스보다는 길이는 조금 더 길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크로스오버라는 거죠. 네. 크로스오버가 뭐랑 섞었느냐? 원래는 해치백인데 SUV랑 섞었어요. 네. 그러면 SUV랑 섞인 걸 제일 크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최저지상고거든요. 네.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바닥이 조금 일반 해치백보다는 조금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키도 좀 커진 네. 거죠. 키가 좀 커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험로에 들어갈 만큼 큰 것도 또 아니야. 이게 약간 애매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SUV들은 최소한 한 200mm 이상 최저지상고가 네. 넘어가거든요. 지난번에 시승했던 그 크로스컨트리는 210mm. 210mm. 그렇죠. 크로스컨트리도 SUV하고 세단의 중간인데 210mm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많이 낮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컴팩트 SUV로 유명한 티볼리 같은 경우에 한 180mm 정도 돼요. 근데 일반 승용차나 세단들 한 120mm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 차는 120하고 180 중간쯤 되는 155mm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SUV하고 세단의 중간쯤에 또 중간. 그 정도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치백이 더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해치백이 좀 더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뭐 크로스오버라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험로에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런 반면에 또 그 재원표에서 살펴보면 성능이 또 상당히 좋아요. 그렇게 보면 또 핫해치에 또 가까워질 수 있는데 지상고가 높아지면 네. 과연 그 성능을 제대로 커버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차의 경쟁 모델은 어떻게 돼요? 그러게요. 일단 되게 막 여기저기 걸쳐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경쟁 모델을 꼽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일단은 뭐 A 클래스랑 바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A 클래스보다 싸겠죠. 인피니티니까. 네. 그리고 A 클래스에서 사실은 차고를 조금 높이면서 SUV로 만든 게 GLA가 있거든요. 네, 네. 그 GLA도 사실은 뭐 SUV로 잡혀 있지만 크로스오버에 가까우니까 크로스오버라는 개념으로 보면 또 GLA랑 가까울 수도 있고. 근데 GLA는 가격이 또 많이 높아지고. 근데 일반 해치백이랑 비교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해치백이 i30가 있잖아요. i30는 휠 베이스가 2650mm로 얘보다 조금 짧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아반떼하고 i30가 원래 2650mm였다가 아반떼만 50mm 더 늘어나서 2700mm로 늘어난 건데요. 왜 안 근데 늘어나요? i30는 아직 안 늘려주고 있는 거지. i30도 조금 느려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i30보다 조금 더 크고 길이도 조금 더 길고 키도 조금 더 크더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글로벌에서 대표적인 해치백 하면 뭐예요? 골프요. 그렇죠. 골프죠. 골프랑 또 비교를 해보면 골프는 i30보다 또 살짝 요만큼 작아요. 1cm. 휠 베이스가 2640mm니까 이 차보다는 한 6cm 정도 휠 베이스가 더 작죠. 길이도 당연히 좀 작을 테고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차는 골프보다는 조금 더 크고 약간 크로스오버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부피 볼륨감이 늘어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가격을 또 따져보면 네. 가격이 또 괜찮은 거야. 훨씬 싸요. 훨씬 싸진 않은데 그 골프 보통 이제 약간 많이 선택하시는 그 급이랑 미니 쿠퍼 S 뭐 그 정도랑 가격이 비슷해요. 3,800만 원 정도 선이니까. 근데 골프의 성능이 높은 GTA 같은 경우는 4,400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네. 그럼 얘는 성능도 되게 좋은데, 좋잖아요. 벤츠에서 성능도 좋은데.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있고, 또 성격도 이렇게 좋게 말하면 성격이 두루뭉실 막 두루두루 다 성격이 좋은 거야.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그래서 시승을 통해서 한번 오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최근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김성원 기자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Q30은 딱 봐도 인피니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다 역동적인 면을 더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 본넷 위에는 두 줄의 큰 파도 물결이 멋진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최근 인피니티의 상징을 잘 알려진 여기 더블아치 그릴에는 3D 타입의 까만 메쉬 그릴이 적용되어 있네요. 여기 위아래가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더블아치라고 하나 봐요. 이 더블아치 그릴은 사람의 눈을 형상화한 이 날렵한 헤드램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본넷에서 시작된 굵은 캐릭터 라인을 차체 옆면을 이렇게 물켜치듯 지나서 후면까지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인피니티가 초승달 모형의 C필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Q30에서는 특별히 더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뒷모습도 엄청 멋져요. 뒷모습에서도 더블아치 그릴을 연상시키는 라인이 적용되면서 앞모습과 좀 자연스럽게 일체감을 이루고 있네요.
여기 범퍼 아래, 여기 아래에는 머플러가 상당히 강렬한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은근히 고성능 차이라는 걸 좀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뭐야 읽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디자인을 외워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 자 봅시다.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사람 얼굴 같아? 아니, 사람 눈 같아, 눈매. 이거? 네. 그런가? 사람 눈치고는 좀 너무 날렵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죠? 동양 미인의 눈매 같지 않아요? 송은 씨 눈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연결된 부분도 사실 좀 특이하죠. 네. 이게 BMW가 이렇게 그릴하고 헤드램프를 연결시키면서 앞트임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트임. 지금 앞트임이라고 다들 부르고 있는데 적절한 인피니티에도 표현이네요. 이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크로스오버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더블 아치잖아요. 네. 더블 아치인데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넓게 키운 거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그릴인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어서 네네. 이 차가 좀 더 그냥 단순한 해치백이 아니라 네. 약간 크로스오버다 이런 느낌을 좀 더 그 우락부락한 이런 느낌을 좀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캐릭터 라인들도 와 이거 진짜 볼륨감들이 엄청,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볼륨감이 장난이 아니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쪽 면이랑 또 이쪽 면에 그 색감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햇빛을 받으면 정말 멋진 라인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도가 다 것들은 다르니까. 이 정도로 해버리면 이런 거는 그 성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것도 사실 상당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바로 위아래 라인을 바로 초승달로 연결시켜 가지고 특별히 좀 많이 예쁘게 잘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프리미엄의 시티 블랙 버전이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트림이 총 4가지가 있는데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각각 시티 블랙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시티 블랙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여기 이제 그 사이드 미러가 실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티 블랙이긴 한데 사실은 블랙보다는 그 보라 색깔이 더 포인트 컬러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휠에 이렇게 보라색 칠해져 있죠. 네. 이 기본적으로 휠 사이즈랑 타이어는 다 똑같은데 네. 시티 블랙 트림에는 여기 보라색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거. 오, 멋있다. 그리고 보라색은 여기도 오.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에도 보라색이 강조가 돼 있고 이쪽에도 보라색이 강조돼 있고 스티치도. 네, 스티치에도 강조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조가 되고 또 재질들이 살짝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이 시티 블랙 트림의 특징인데 근데 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프리미엄의 시티 블랙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이 더 비싸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250만 원이 더 비싸야 되는지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 물론 그 보라색 성애자분들은 당연히 환영하시겠지만 굳이 뭐 보라색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랩핑해도 충분히 커버되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어쨌거나 디자인은 참 잘 빠졌네요. 네. 우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알칸타라. 와. 알칸타라 이렇게. 이런 거 어디에 주로 많이 썼다고요? 고급차요. 럭셔리. 그때 지난번에 렉서스에서 갔죠. 그렇죠. 렉서스. 그렇죠. 렉서스 거기는 이제 약간 스포츠카들. 네네. 주로 이제 스포츠카들도 많이 쓰고 이게 특히나 시트에 알칸타라를 쓰면 네. 이렇게 몸이 잘 안 미끄러져. 일반 그러네요. 가죽은 좀 미끈미끈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찍찍이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잘 안 미끄러져서 스포츠카들에는 알칸타라 소재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차도 좀 스포티한 느낌이 사실 이거 알칸타라 하나 씌웠을 뿐인데 상당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 네. 나는 거죠. 이게 트림이 기본형이 이제 프리미엄이고 네. 위에 익스클루시브가 있잖아요. 네네. 프리미엄은 알칸타라를 쓰고 익스클루시브에는 나파 가죽을 쓰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가는 거고 프리미엄 이름이 또 어때요? 프리미엄인데 그지? 네, 좀 둘 다. 차라리 스포티라고 하지. 네. 프리미엄 트림인데 이거는 좀 스포티한 느낌이 네. 나고 지금 이 차는 마침 또 시티 블랙 에디션이다 보니까 그 스티치를 이제 보라색으로 입혀놨죠. 매트에도 보라색이 적용이 되어 있고 밖에 휠에도 그랬죠. 보라색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어딘가의 재질이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요 보라색 스티치 있는 거 말고는 뭐가 다른지 지금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천장도 다르네요, 재질이. 그렇군요. 이거는 아니죠, 알칸타라가. 여기는 알칸타라인 것 같고 여기는 일반 패브릭인데 좀 약간 알칸타라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외부에서는 이게 벤츠에서 왔지만 벤츠 느낌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네. 사실 말 그대로 진짜 하나도 안 네. 났어요. 하나도 안 났는데 실내에 들어오면 뭐
벤츠를 그동안 많이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 사진을 봤어요. 사진 확인했다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실내에 앉으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벤츠 느낌이야. 특히 계기판은 그대로 벤츠다 보니까 저거 벤츠, 스티어링 휠도 네. 여기 마크만 다르고 그냥 벤츠, 이것도 벤츠. 여기도 좀 비슷하잖아요. 여기도 요 버튼은 다 벤츠에서 쓰던 거고, 요 위에는 좀 새로, 여기까지는 새로 바뀐 것 같고, 요 밑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다 벤츠. 그러다 보니까 벤츠 느낌이 굉장히 벤츠의 많이 향기가. 나요. 벤츠의 향기가. 근데 뭐 사실 뭐 나쁘진 않아요. 벤츠 디자인이 사실 이제 A클래스 디자인 사실 좀 투박하긴 해요. 투박하긴 한데, 그래서 여기는 바꿨나 보다. 네, 이 포인트로 근데 여기는 사실 그렇게 투박하진 않거든요. 저기 투박했었는데 네. 그래서 확 바꿨나 보다. 나름 센스 있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투박한 느낌 많이 나지 않고 알칸타라 하나 입혔을 뿐인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맞아요. 잘 살아있고, 또 너무 과하지도 않고. 맞아요. 그리고 운전할 때는 벤츠 느낌이어서 내가 벤츠를 타고 있는 걸. 이런 느낌이 나고, 계기판은 진짜 너무 많이 눈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벤츠 느낌 거의 그대로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 계기판 가운데 이제 정보가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세팅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근데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딱 키면 설정된 속도는 여기 계기판에 숫자가 딱 뜨거든요. 네네. 빨간 불이 쫙 들어오는데, 근데 차간 거리를 보여주는 게 없어. 지금 연비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도 차 주행 상황을 안 보여줘요. 그거를 보려면 여기 가서 보조에 가서 어시스트 현황을 눌러야만, 많이 요 화면으로 들어와야만 차의 앞차를 체크하고 있는지가 보여가지고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키우면, 보통 다른 차들은 바로 나오잖아요. 중간에 조그맣게라도 표시가 나는데 이 차는 그게 안 나서 조금 불편하다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프트 패들도 달려 있고, 옆에 이렇게 두 개가 있던데. 옆에, 네. 옆에 이쪽 칼럼에 이제 이 레버가 두 개가 달려 있어서, 네. 이것도 벤츠 처음 타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이렇게 깜빡이를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 알고 봤더니 이게 깜빡이가 아니고 이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 레버고, 깜빡이는 위에 있는 거죠. 이게 익숙한 분들은 다 쓰세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타시는 분들은 좀 헷갈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깜빡이, 방향 지시등도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와이퍼도 이걸로 조작하고. 보통 여기에 이제 국산차들은 여기에 라이트 조절하는데, 라이트는 이쪽에 내려와 있죠. 그래서 조금 헷갈려. 이쪽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도 좀 차라리 나눠하지. 나누지. 그리고 이게 크루즈 컨트롤 레버가 이렇게 있으면 잘 안 보여요. 밑에 숨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조금 찾기 힘든데, 그래도 이것도 익숙해져 있으면 그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벤츠는 한 가지만 알면 된다. 무조건 레버를 위로 들면 시작이다. 그 다음에 시작되고 나면 속도는 당연히 위로 들면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누르면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하나 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설정할 때는 위로 들고, 차가 정차했다가 다시 재출발을 해야 될 때는 앞으로 당기고. 그리고 두 가지만 아시면 뭐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벤츠 설명을 해주시네요. 이미신 디자인. 벤츠 설명인가? 네, 인피니티 설명입니다. 네. 자, 그리고 듀얼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커맨더 시스템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뭐 모니터를 조절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써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지만 또 바로 들어가서 터치도 돼요. 그러니까 차가 정차해 있을 때는 사실 터치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렇죠, 편한데 주행 중에는 아무래도 손이 좀 머니까,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또 쉽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메뉴 익숙해져 있으면 금방 찾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모니터가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좀 작죠. 요즘 나오는 거 치고는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뭐 7인치니까 뭐 완전 작다고 할 수는 없고, 5인치는 작은데, 근데 요즘 5인치는 사실 없어졌고, 주로 이제 내비게이션도 보통 이제 8인치를 많이 쓰는데, 또 벤츠 BMW 뭐 10.2인치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근데 7인치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네요. 버튼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작은 모니터랑. 그렇죠. 모니터가 그냥 작은 거지. TV가 30인치냐 50인치냐 차이고, TV가 그래서 50인치라고 해서 더 많이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화면만 큰 거. 화면만 작은 뿐이고, 이 버튼이 좀 많이 빠져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죠. 그리고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USB에 꽂아 보니까 그 무손실 원음을 재생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무소실 원음 재생은 안 되고 CD를 넣어서 들으셔야 되고 일반 MP3는 다 재생이 되고 그다음에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상처로 남아 내게 그 모든 게 다 부담이 돼 노래가 좀 바뀌었네. 한동안 많이 듣던 노래에서 업데이트 됐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 처음 듣는 노래예요. 그동안 들었던 거를 네, 또 그래서 새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블루투스가 반응이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생을 하고 나면 플레이 되는 데까지 텀이 조금 있어. 보통도 다 당연히 조금은 있는데 얘는 좀 많이 있어. 그리고 버튼 꺼도 한 1초, 2초 좀 있다가 꺼지고 그래서 좀 반응이 살짝 느리고 또 뭐 음악 듣는 데는 사실 전혀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음악 듣는 거야. 뭐 영상이랑 같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니까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상을 블루투스로 해서 볼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차가 잠깐 정차해 있는 중에 어제 했던 복면가왕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K-팝 스타 이런 걸 본다 그러면 말하는 입하고 이게 소리가 달라져 가지고 조금 어색해요. 이게 그 블루투스 중에 가끔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약간 텀이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이거 보다 보면 좀 짜증 나거든요. 그쵸.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뭐 음질이 좋으니까 좀 봐주는 걸로. 음질이 좋은가? 음질이 좋은가요? 이게 지금 아니 볼보를 타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좋지 이 정도면.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이제 목소리가 조금 다르긴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뭐 그 보수 중에서 이 급이면 아주 낮은 급은 아니거든요. 인피니티가 아주 낮은 급을 쓰진 않으니까 한 중간급 정도는 되는 수준이어서 뭐 나름 그 주행 중에 소음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듣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다 BMW를 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BMW면 좋긴 하겠죠. 또 뭐 뱅앤올ufsen이나 아니면 뭐 부메스트면 좋긴 하겠죠. 하긴 한데 그건 또 사실 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급에서 이 정도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특히나 이제 또 보스들은 뭐 꿍꽝꿍꽝 하는 것들에서 또 특기를 잘 발휘하기도 하고 또 서라운드를 이렇게 조절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놔가지고 나름 뭐 보이스 음색이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음색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음색 뒤에 여운이나 네.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색도 뭐 되게 플랫하고 그러면서 풍부한 느낌도 나쁘진 않고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는 또 꽉 차는 느낌이 아니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좋아요. 담백한 것 같아요. 소리가 어디 뭐 깨지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잖아요. 네. 보스가 사실 그렇게 세팅 잘 안 하니까 이 정도 급에서 뭐 주행하면서 신나게 쿵쾅쿵쾅 하면서 가는 데는 이 정도면 정말 좋다고 봐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쵸, 네. 이렇게 부한데도 찰 줄 알고 가는 데도 찰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이 정도면 정말 좋다고 네. 보고 물론 이제 뭐 S90에서 그 뭐 BMW 선택할 수 있으면 그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으면 좋다고 했을 것 그건 같아요. 더할 나위 없을 뿐더러 그거는 거의 음악 감상용 수준이고 그죠? 네, 이가 약간 너무 웅웅거리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 되게 좀 깔끔하게 담백하고 잘 깔끔하게 정돈돼 나오는 것 있죠. 같아요. 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거 여름에 맨살이 닿으면 좀 더울 것 같은데. 덥겠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일반 가죽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 왜 맞죠. 겨울도 그 여름도 그렇고 직물이 가죽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감안하면 일반 가죽보다는 알칸타라가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하긴, 네. 근데 좀 땀이 차도 그래도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가죽보다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가죽보다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 그게 좀 많이 아쉽고 이 차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트림에서 물론 이제 시티 블랙이 있긴 하지만 시티 블랙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 시프트 패들 있고 그다음에 보스 오디오 있고 알칸타라 덮여 있고 네. 그러니까 기본에서도 가격 대비 옵션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놀랄 정도로 정말 잘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 없는 건 뭐냐 따져보면 이제 통풍 시트가 없는 거지. 여기 비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 조금 아쉽고 그리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으면 더 좋고 욕심이 자꾸 많이 가는데 자 어쨌거나 없는 것만 알려드리면 네. 통풍 시트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고 그 다음에 오토홀드도 없습니다. 오토홀드 없고 그동안 여러 번 많이 칭찬했었던 그 벤츠의 홀드 기능 오토홀드가 아니어도 차가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그냥 한번 꾹 더 밟아주면 그러면 자동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홀더 걸어주는 그 홀드 기능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기왕 벤츠에서 가져오는 김에 그것까지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게 안 들어있다라는 게 사실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키 같은 경우도 키리스 엔트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열고 잠그는 거는 그 키를 안 꺼내도 바로 터치로 되는데 시동을 걸 때는 키를 꽂아서 걸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옵션들 중에 풍성한 옵션들 중에서 좀 빠져 있는 기능들. 사실 이것도 벤츠 초창기에는 이제 이렇게 쓰다가 네. 나중에는 여기다 버튼 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버튼 단 버전이 아니고 그 이전 거를 갖고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게 반자율주행은 아닌 거죠? 그렇죠. 반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해당하는 여기에 인피니티에서는 이제 인자를 써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쓰고 그래서 이제 벤츠에서는 이제 디스트로닉이라고 썼었죠. 그래서 디스트로닉 플러스에 해당하는 앞차랑 차간 거리 조절해주는까지만 있고 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그다음에 뭐 긴급 제동 그런 것까지는 있는데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은 없어서 그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만 있어도 진짜 편하거든요. 진짜 편한데 이게 사람이 그걸 경험해 이게, 보신 그렇죠. 분들은 이거를 그 차선 유지 기능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손 놓고 싶어지는 거지. 야, 이게 진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이고 1년 반 만에